드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더 기다리고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이렇게 하는 저희가 이제 대하는 겁니다. 제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는 저희 임실 지금 테마파크 안에 저희 지금 연애홀입니다. 저희 연애홀 저 위에 있는데 연애홀에서 세미나를 하면 보통 한 400분에서 300분가량이 오십니다. 그런데 저번 달부터는 이 연애홀에서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400분 정도 되는데 이제 500분, 600분, 700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체육관에서 이번 8월 달에는 저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600분가량이 오셔서 그리고 지금 여기 임실 치즈 테마파크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좀 다 끝나고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예,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이제 저희 본사와 공장이 있습니다. 잠깐 홍보 영상 짧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친환의 임실 사성문역 1공장과 임실앤치즈 테마파크 내 2공장, 오수 3공장은 모두 설비의 나사 하나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했으며 입실부터 세절 및 분쇄, 혼화 및 충지, 훈연 및 냉각, 포장, 2차 살균, 금속 탐지기 검사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햄, 소시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의 진심과 노력이 당신의 식탁에 닿기까지 올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착한 기업으로 꼭 성공합니다. 저희 친환의 신자가 어버이 신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버이 친자에 나라한 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임실과 함께 꼭 성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임실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환 FM이 이 임실에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학 때에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환 FMB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 16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은 이유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환 FMB를 설립할 때부터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도청 대강의실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제2의 할인이 되겠다. 연매출 2조 5천 3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내 고향 임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임실,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에 제2의 할인을 만들겠다. 정말 꼭 해낼 겁니다. 둘, 셋! 진짜로 유명한 임실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오늘의 공장. 의지와 닭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식육 가공 공장이라는데요. 설비가 엄청나요. 그중 연매출 80억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소시지. 특별한 비법으로 무려 80여 가지의 소시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연매출 80억의 비법 들어고 있습니다. 소세지가 이렇게 총 쏘듯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투데이 전국 방송으로 저희 공장 구경을 잠깐 시켜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정말 맛있고 건강한 그런 먹거리, 식육가공 제품을 한 130종류가 넘게 임실 치즈를 넣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만들다 보니까 소문은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항상 해마다 한 3-4군데 방송 프로그램에서 찾아옵니다. 최근에 가장 좀 재밌었던 건 EBS 극한직업 아시죠? 예, 극한직업에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를 촬영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그렇게 막 힘든 중노동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한 얘기가 컨셉이 바뀌었대요. 우리나라는 장인 정신으로 햄소시지의 장인 정신을 막 가지고 만드는 업체를 찾다 보니 저희가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임실하면 치즈로 유명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5년 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임실군에 오가는 버스, 택시 광고판부터 시작해서 임실군 광고에 이제는 임실엔 치즈 소세지가 있습니다로 저희 거 소세지가 임실군의 또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또 많은 그 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뭐 도지사상, 장관상을 비롯해서 그런데 제가 이 상들 중에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이 하나가 있어요. 패스업 우수 영업장상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패스업 인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 해마다 12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시상을 하는데 22년도에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받게 됐느냐? 제가 처음에 햄소세지 공장을 시작을 할 때요 돌아다니 봤어요.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까 하다가 그런데 큰 그런 대기업의 공장이 아닌 이상은 소규모 공장들은 고기하고 국반을 다루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거예요. 습하고 옷도 쓸어있고 야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1공장 같은 경우에 저희 사성군 옆에 있는데 벽면, 천정, 나사 하나까지 다 스테인리스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그렇게 잘 해놨더라도 노가는 안 들게 잘 해놨더라도 직원들이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죠. 아무리 깨끗한 환경에서 지저분하게 만들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이렇게 광망창을 좀 만들자. 누구든지 다 와서 볼 수 있게끔. 거래처건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광망창을 만들어놨어요. 이 안에 보시면 다 완전히 그 은빛이죠? 다 스테인리스로. 심지어 이 그릇 하나하나까지도. 노가나 안 쓰는 스테인리스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하니까 식약처에서 봤었을 때, 야, 참, 회사 민중원에서 봤었을 때, 참 시골인데 너무 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현재 공장은 1공장보다도 규모가 커요. 생산량도 한 10배 이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망창에서 다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직원들을 모아놓고 양해를 구했어요. 나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오픈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싶다. 깨끗한 공장. 그래서 미안하지만 안에다 CCTV를 좀 달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CCTV를 40대 넘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감시용이 아니다. 누가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실 나가면 지금 사무실에 있는 CCTV고요. 이거 지금 모니터가 좀 고장이 나서 꺼져 있는데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강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재료가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빠지면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는데 소금이 위험하대요. 이제 왜 위험하냐? 80년, 90년 전부터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내려와서 바다에 다 쌓여져 있어요.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냐? 플라스틱 쓰레기를 쫙 펼치죠? 우리나라 면적의 16배가 넘는 거예요.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80년, 90년을 지나면서 탔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고해서 바닷물에 다 섞여져 있는데 우리는 소금을 바닷물에서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MBC 뉴스에서 우리나라 소금업체들 소금을 가져다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뭘 발표했느냐? 우리 일반인들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대요. 다들 신용카드 한 장씩 일주일마다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올해도 시작하자마자 뉴스에 나왔어요. 25년 1월 11일 날 코 속에서도 발견 대장암 폐암 급증.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저는 식품업계에 뛰어들 때 각오한 게 있어요. 우리 회사 이름이 친환이거든요. 어버이 신자의 나란자예요.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식품만을 만들자.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하고 나서는 이런 그 소금으로는 제품을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생산하는 데가 있는지 보니까 가까운 전남부 안에 에코솔트라는 업체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방사능 그 오염수 그 방출했잖아요. 네. 방사능 오염수,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까지도 제거된 성분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얼른 가서 계약을 하고 그 성분을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YTN 뉴스에 전국 신문에 나오고요. YTN 뉴스에 이틀 동안 10번 이상이 나온 거예요. 전라남도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앤 친환경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업협력으로 일궈낸 소관인데요. 처음으로 친환경 소금과 임실치즈가 어우러진 가공품이 나와 안전한 먹거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적 특산물 가공을 위해 만들어진 농공단지입니다. 1호 입주 기업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을 말리기 때문에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95% 이상 없앤 친환경 소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치즈로 86가지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대표 업체가 친환경 소금업체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일정하지 않은 염도의 천일염 한계가 마침내 극복됐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생산 원가 부담에도 치즈 가공품 업체에서 친환경 소금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맛과 건강을 같이 잡는다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은 그런 임실 치즈를 활용한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이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컸구나 그걸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이용해서 식품을 만드는 업체가 저희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해요. 이 소금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금 가격이 한 5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좋고 건강한 걸 넣겠다 비싸더라도 그리고 내 제품의 이익을 조금만 붙여서 많이 팔겠다. 예, 그게 적중을 해서 저희 회사는 급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오늘 제 세미나 1시간 20분 잘 듣고 나시면 1, 2년 안에 얼마의 성과가 된다고 했죠? 1,000만 원. 1,000만 원. 네. 3, 4년 안에는 1억. 예. 그거 그냥 지금 허황되게 들리시죠? 제 얘기 끝날 때 정도 되면 야, 내 인생에 정말 오늘 너무 잘했다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는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제조업체에서 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가려면 꼭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희 걸 한 달에 한 15억 원어치 가져가는 업체가 있어요. 이걸 15억 원어치 가져가서 그럼 소비자에게 얼마에 파느냐? 거의 30억에 팔아요. 거의 한 3배에 파는 거예요. 거의 모든 유통이 그래요. 2배, 3배에 팔아요.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박사과정을 맡았는데 저는 경영학 경제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유능하신 경영학 경제학자분들의 강의를 많이 듣게 됐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2년 전부터. 지금도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경기는 무서울 정도로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대요. 왜 없냐? 이 물가 있죠, 물가. 물가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곡물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특히 먹거리 식료품 있죠? 먹거리 국물, 쌀, 보리, 옥수수, 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네. 그런데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온실가스 때문에 다 사막화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중국이 어디든지 농작물들이 다 흉작이에요. 특히나 요즘은 어디는 홍수나고 어디는 가뭄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후 온난화를 잡을 수 없다. 이제 잡을 수가 없대요. 앞으로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서운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경영학, 경제학, 기후학자들이 미래를 봤었을 때 불과 미래가 5년 안에 우리 식료품 가격 있죠? 먹거리 곡물 가격이 2배에서 3배 이상 오를 확률도 있대요. 정말 무서운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먹는 것만이라도 좀 부담 없게 좀 해줄 수 없을까? 이 중간에 유통 과정만 없애면 좀 저렴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예. 예, 유통 과정만 없애면 뭔가 혜택을 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어요. 그렇게 세계 최초로 먹거리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요, 저희 거 먹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다 실려요. 10달 전에 110가지였다가 지금 1300가지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생산자들이 먹거리를 싣고 소비자가 사서 먹는데 먹다가 보면 공짜가 돼요. 3만 원어치 잘 받는데 몇십만 원이 들어오고요. 10만 원어치 잘 받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우리 믿음이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먹거리 플랫폼을 만들 때 좀 이렇게 유심히 봤던 업체가 있어요. 혹시 마켓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켓컬리? 네, 먹거리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이 마켓컬리가 7년 만에 연매출 1조를 넘겼어요. 10년 만에 2조를 넘겼어요. 회원자도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그냥 남의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장보기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마트에서 장을 봤죠? 이제는 휴대폰으로 장을 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이 넘고 연매출 2조를 넘겨버린 거예요. 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리고 애터미 아시죠? 애터미, 우리나라 애터미도 10여 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는데 우리나라에서 1조, 해외에서 1조예요. 회원자는 300만 명. 예, 근데 그 애터미가 1사1품 제도를 추구하는 업체예요. 애터미는 어떠한 제품을 선택을 하면 비슷한 제품을 안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어떤 거 선택을 했는데 더 좋은 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 기간이 굉장히 길고 까다로운데 7년 전에 애터미가 햄 소세지를 팔기 위해서 비교 분석을 했어요. 시장을. 예, 여러 업체들 걸. 최종적으로 어디 걸 선택을 했느냐? 저희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의 꽉 찬 소세지, 오리지널 청양 치즈, 최근까지 저희가 7년 동안 9점으로 납품했어요. 예, 그만큼 저희에게 최고로 인정을 받은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두 업체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봐보세요. 먹거리는 연매출 2조예요. 회원수도 1000만 명이나 돼요. 화장품 건강식품이거든요. 애터미는 연매출 1조예요. 우리나라에서. 회원자 300만 명이에요. 먹거리 시장이 큰가요? 화장품 건강식품 시장이 큰가요? 먹거리 시장이 훨씬 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먹거리로 애터미처럼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박사과정 논문을 4개를 쓰는데 4개를 쓰는데 3개를 식품으로 쓰고 마지막 논문을 제가 지금 다단계 유통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네트워크 다단계를 연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업체가요 1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합법적인 네트워크 업체는 한 110개 정도 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말이 좋아서 네트워크이지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다단계.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왜 안 좋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 때문이었어요. 10가지의 단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다단계들. 10가지의 단점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판매 활동이었어요. 원래 이 다단계 네트워크는 판매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 전달 사업이에요. 야, 내가 이거 발라보니까 얼굴이 좋아졌어. 먹어보니까 건강해졌어. 이렇게 해서 정보가 전달돼서 내 밑에 소비자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일어난 매출로 나에게 꼬박꼬박 수당이 들어오는 게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들고 다니면서 먹어봐, 발라봐, 팔로 다니는 거예요. 그건 방판이에요. 네트워크가 아니고. 네. 이게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은 가입비였어요. 어디든지 첫 지급이라도 따야 돈이 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카드로 긁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화장품 건강식품을. 그게 두 번째 단점. 세 번째 단점이 제일 안 좋았어요. 마감이었어요. 이 마감 때 다 죽여놔 버리는 거예요. 예, 마감 때 지급 유지를 하게 하고 지급 유지를 못하면 지급 박탈을 시켜요. 내 매출은 내가 맞췄는데 내 밑에 파트너들 내 지급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시 매출 부족한 사람 없나 봤더니 매출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파트너 앞에 물건을 내가 꼽는 거예요. 그 물건들은요 우리 집에 재고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집에 가보세요. 화장품, 건강식품 다 쌓여져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게 다 마감대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고가 쌓였다는 것은 투자를 했다는 거거든요. 투자를 했으면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사업을 하느냐? 사업을 안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원망이었어요. 네트워크 하시면 치고 우리나라에서 원망 안 듣는 분이 없더라 이거예요. 거의 다 원망을 들어요. 왜 원망 듣나 봤더니 그분이 일부러 사기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일부러 막 부담 줘서 팔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회사 마케팅 설명을 듣고 오니까 야, 제품도 좋고 돈도 벌겠더라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느냐? 가족, 친척,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급을 따기 위해서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돈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내가 산 물건이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도 않은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기를 돈 된다고 샀는데 돈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였어요. 제가요, 전 세계 최초로 이 네트워크 다단계 단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네트워크를 합법적으로 설립을 했어요. 네트워크 회사를 설립을 하려면 첫 번째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저희는 7억으로 설립했고요. 두 번째 각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저는 24년 8월 14일 날 전북 특별자치도에 등록을 했고요. 세 번째, 이 네트워크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요. 처음엔 돈을 주다가 나중에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해놔야 돼요. 한국 특수판매공조조합이나 직접 판매공조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해놔야 되는데 저희는 한국 특수판매공조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아메이나 애텀이나 이런 데가 이제 예치해놓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처럼. 그래서 꼭 그 주변에서 누가 그 네트워크 하자고 하거든 확인하셔야 돼요. 이 합법적이야. 물어보고 등록증 보여줘봐. 보험 증서 보여줘봐.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우리 믿음에 벌써 맛있는 먹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실리고 있어요. 처음에 110가지에서 지금은 이거 한 달 전이었는데 지금 1300가지가 넘었고요.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먹거리가 다 실려요. 네, 모든 먹거리가. 그리고 내후년이면 대학재배까지도 할 거예요. 우리 농가들한테 친환경으로 농사 져주세요 하고 이제 저희가 돈을 주고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믿음에서 정말 건강한 먹거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일 전 세계 최초 부자되는 먹거리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하세요.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있지. 너희만 먹거리 파는 거 아니야. 다른 데서도 많이 팔던데? 그러세요. 맞아요. 먹거리 우리나라에서 파는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있죠? 돈이 안 돼요. 구색맞추기 장식품들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네트워크는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 보면 PV가로 환산해서 수당을 계산해줘요. 그래서 PV를 꼭 계산해봐야 되는데 우리 미디밀은 PV의 34%가 수당으로 나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미디밀 안에 제품들 판매 가격의 PV가 보통 50%, 70%, 100%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네트워크들 다 들어가 보세요. 먹거리 판매 가격의 PV 높아야 10%예요. 4%, 5%도 안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 미드밀에서 10만 원 장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PV 50%, 70%, 100%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다. 그럼 5만 원이죠. 5만 원에 34%, 17,000원이 수당을 올려요. 다른 네트워크들 10만 원에 매출이 일어났다. PV 높아야 10% 만 원이에요. 만 원에 35%, 3,500원 수당 증대요. 결국 우리 미디밀이요. 수당이 5배, 6배, 7배 높아요. 다른 데는 돈이 안 돼요. 돈 벌려면 PV 높은 화장품, 건강식품 팔아야 돼요. 이해 가셨죠? 예. 네. 그래서 먹거리도 돈이 되는 데는 저희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미드밀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느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우리 거 마케팅 너무 간단해요. 딱 1분이면 다 이해해요. 1분. 자, 봐보세요. 자, 내가 사서 먹은 거 내 통장에 2% 들어와요. 오너 보너스. 몇 프로요? 2%. 또 내 밑에 1대에서 15대까지 일어나는 매출에 프로보너스 30%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내 1대, 우리는 라인에 상관이 없어요. 하단위만 있어도 되고 열라인, 100단위 있어도 돼요. 내 1대에서 일어나는 매출 나한테 2%씩 들어와요. 그리고 내 2대에서 일어나는 매출 나한테 2% 들어와요. 내 3대, 4대, 5대
15대까지 일어난 매출 나한테 2%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이게 우리 마케팅 다예요. 쉽죠? 내가 먹은 거 2%, 내 1대에서 15대까지 2%. 이해가셨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논문을 쓰는데 이걸 계산해야 돼요. 다들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으로 최하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어느 네트워크든지 가면 최대를 계산하거든요.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습니다라고 계산하는데 우리는 최하 소득을 한번 제가 계산해 드려볼게요. 우리 믿음에서 최하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자, 우리가 보통 전제 조건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디 가서 맛있는 맛집을 찾았다. 그럼 최소 한 3명한테는 얘기하지 않나요? 야, 여기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3명한테는 얘기하잖아요. 전제를 그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내가 3사람한테 전달하고 이 3사람도 3사람한테만 전달했다. 이렇게 각각 3사람한테만 전달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소득을 계산해야 되니까 15대가 아닌 12대까지만 계산해볼게요. 네. 자, 잘 봐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마트에 한 번 장을 보러 가면 한 10만 원 정도 장을 보죠. 집에서 통닭이나 피자 시켜 먹으면 한 3만 원 정도 쓰죠. 그걸로 계산해드릴게요. 봐보세요. 내가 3만 원어치 간식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12대까지 계신 분들이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어요. 그랬더니 내 통장에 한 달에 얼마 들어온 줄 아세요? 2억 4천만 원. 3만 원 간식 사 먹었는데 2억 4천만 원 들어오면 어떠세요? 이거 황당한 일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내가 10만 원 장을 보고요. 우리 믿음에서 12대까지, 15대도 아닌 12대까지 10만 원 장 보기를 보니까 내 통장에 한 달에 8억이 들어와요. 네. 황당하죠? 네. 이게 먹거리 네트워크의 엄청난 파워인데 실은 있죠?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마케팅 설명이 이거 사기예요. 이거 사기예요. 제가 지금 사기친 거예요. 왜 사기친 거냐? 우리나라 모든 네트워크들 어디 가서 마케팅 설명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사람씩한테만 전달해보세요. 그러면 저 밑에 몇십 대 내려가면 이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이렇게 소득이 됩니다. 그래요. 5사람한테만 전달해보세요. 각각 7대, 8대만 내려가도 어마어마한 소득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사기예요. 왜 사기냐? 자, 봐보세요. 내가 3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쉬워요. 3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2대까지 내려왔다. 회원 숫자 봐보세요. 79만 7천 명. 거의 80만 명이에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 이게 어렵냐? 열정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맨 위에 있는 나는 열정이 100%예요. 3사람이 뭐예요? 10명, 20명한테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다 보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예, 엄청나게 약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게요. 이게 막 순수의 법칙 사기가 아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12대까지 10만 원 장부기를 했었을 때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8억.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려오다가 약해져 버렸어요. 90%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0%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죠. 10%. 그렇죠? 10%가 이루어졌다. 얼마인가요? 8천만 원. 10만 원 장보기 했는데 8천만 원 들어오면 괜찮지 않나요? 매달?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려오다가요. 더 약해져 버렸어요. 99%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1%만 이루어졌어요. 1%. 그러면 1% 이루어졌다. 그럼 얼마인가요? 800만 원. 10만 원 장보기 했는데 800만 원씩 매달 들어오고 평생 들어오고 내 자녀들에게 상속까지 된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죠? 혹시 8억 얘기하다가 800 얘기하니까 힘 빠지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8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자, 봐보세요. 100가 아닌 것 같죠? 1% 이루어지면 100가 아닌 것 같죠? 회원 숫자 봐보세요. 몇 명인가요? 8,000명이에요. 이거 맞나요? 정나요? 이거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있죠? 우리 믿음일 이제 10달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현재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10,000명 넘으신 분들이 31명이나 돼요. 20,000명 넘으신 분들이 12분이나 되고요. 30,000명 넘으신 분들이 7분이나 돼요. 우리 믿음일에서는 이 8,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먹거리고 들고 다니면서 먹어봐 발라봐 팔지 않고
전화 한 대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봐. 정말 맛있는 거 같아? 내가 이거 사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네, 먹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10,000명, 20,000명, 30,000명 회원 가입시키려면 몇백 명, 몇천 명 가입시켰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 10,000명, 20,000명, 30,000명 중에 1등, 네, 곧 있으면 이제 30,000명 되실 거예요. 1등이요, 50명이에요, 50분. 50분 이렇게 세미나에 모시고 와서 가입시켰더니 그 밑에 지금 곧 있으면 30,000명이 되어져요. 네. 그 1등이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우리 회장님 모르시죠? 누군지? 예, 우리 그 장진기 대표님입니다. 1등이세요. 1등이세요. 제가 왜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오늘 솔직히 한 20분 정도를 기다리셔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사업이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뒤에 몇 분, 몇천 명이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한 7, 8개월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장진기 대표님하고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썰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한 명 뒤에는 몇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오늘도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20,000명이 넘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네. 너무 쉬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제일 적게 회원 가입시키신 분이 한 분이에요. 동생이 언니 한 명 가입시켰는데 그 밑에 24,000명이 넘었어요. 왜 그렇게 되냐 했죠. 우리께 파는 사업이 아니고 전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 다단계 네트워크의 단점 10가지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래요. 판매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입비, 마감, 지급 유지, 지급 방탈, 재고 쌓이는 것도 없고요. 투자, 손해보는 것도 없고 휴먼 고객 원망 들릴 것도 없다. 이 세상에 네트워크 다단계 단점이 하나도 없이 그것도 먹거리로 돈이 되는데 저희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네. 오늘 그런 좋은 정보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일레 마케팅에 우리들만의 그 경쟁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링크만 보내고 휴대폰만으로 사업이 된다는 게 우리 경쟁력이에요. 다른 데 있죠? 절대 휴대폰 가지고 사업 안 돼요. 다른 데.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친구야 여기 들어가 봐. 제품도 좋고 돈도 되겠더라. 그리고 우리 내일 그 세미나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링크 보내줄 때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쇼핑몰에. 그랬더니 3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90만 원짜리 건강식품, 300만 원짜리 건강 기입하는 곳이에요. 어때요? 내일 세미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부담스럽죠? 예. 그런데 혹시 이런 카톡은 어떨까요? 야 친구야 있잖아. 내가 2-3일 동안 감기 몸살로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 그런데 추어탕을 이틀 먹으니까 힘이 나네? 그런데 이 추어탕이 기가 막혀. 남원에서 제일 잘 만든 곳에서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다 국내산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미꾸라지가 냉동 이런 거 아니고 살아있는 화를 통으로 넣었대요. 그리고 간을 맞추는 소금을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네? 근데 한국에 4,000원, 300원밖에 안 돼요. 한국에 4,300원밖에 안 하는데 어때요? 이거 좋은 정보예요? 부담스러운 정보예요? 좋은 정보죠? 예, 그 친구가 사서 먹겠죠? 그 친구한테 2%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한테 2%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예. 이게 우리 사업이에요. 먹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휴대폰 하나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담 없고 무료 가입. 우리 무료 가입이에요. 세 번째, 정형 무료 취급받다 없고 다른 데는 다들 막 무료 가입을 해요. 무료 가입이라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가서 보면 돈 내려면 지급 따야 돼요. 예. 그래서 매출을 일으켜야 돼요. 예. 근데 저희 그런 것도 없어요. 정형 무료 취급받다 없고. 제일 중요한 거 마감 없고 지급 유지 없고 다른 업체들 월말마다 매출 맞춰야 되고 지급 맞춰야 돼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다들 네트워크 경험 다 한 번씩들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왜냐하면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 됐다 보니까 네트워크 우리나라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통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통장 보여주는 거 아세요? 통장? 내 통장에 이렇게 돈 들어왔다. 이걸 보여줘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통장을 보여주거든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장고를 가야 돼요. 장고가 없어요. 왜 장고가 없는 줄 아세요? 돈 들어왔더라도 월말에 마감 시즌이라고 지급 마침이라고 또 물건을 쓰는 거예요. 내돈 하시는 분들이 뭘로 생활하는 줄 아세요? 그 물건 팔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세미나를 해달라고 갔더니 타 업체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 타 업체 최고 그 높은 직급에 가신 분들이 거기에다 자기네들이 뽑은 물건을 49, 59에 넘겨요. 서핑으로. 그럼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60%, 70%에 팔아요. 예, 그렇게까지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마감 때문에 다 죽어나요. 근데 우리 믿음일은 그런 마감이 없습니다. 예. 우리 믿음이 이런 마감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믿음일에 있다면 유일한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 내 통장에 내 매출에 의해서 내 통장에 뭐 100만 원, 1000만 원 몇 원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한 달에 3만 원 이상 장부기만 합니다. 예. 우리 믿음이는 3만 원 이상 장부기만 하면 내가 모은 거 2%, 내 밑에 1대에서 15대까지 2%씩 들어오는 거 다 들어와요.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매달 3만 원씩 돈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4만 원씩 드시고 싶은 거 사서 드시면 모든 보너스를 다 받아요. 이해하셨죠? 예. 근데 그 깜빡 잊고 3만 원 장부기를 못 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자기가 없어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다른 네트워크들은 뭐 3달 지급 유지 못하면 박탈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 달에 또 막 투자하거든요.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예, 몇 달 깜빡 있어도 돼요. 예, 내가 몇 달 깜빡 있었다가 어느 달에 사서 드셨어요. 3만 원 이상? 그럼 그 달에 일어난 매출 1대에서 15대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런데 제가 이 3만 원 이상 장보기도 사실은 안 두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 최초로 부담이 1도 없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3만 원 장보기를 둔 이유는 뭐냐?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딱 1년만 하시잖아요. 1, 2년 후에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믿음이라서 지금 막 몇천만 원씩 벌고 있다는데 믿음의 제품들 정말 맛있어? 나도 그 가입하고 싶고 사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해? 물어볼 때 최소 3만 원 정도는 사 먹어봤어야 주변에다 맛있다 건강하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 3만 원 정도 이렇게 시켜봤어야 방법 알려줄 거 아니에요. 주문하는 방법. 그래서 3만 원 장국이 하나 둔 거예요. 그 방법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금액도 부담 없는 금액이 얼마일까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 있어요. 너희들이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데 우리 믿음이라서 부담 없이 한 달에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물어보니까 3만 원이래, 대학생들. 그래서 3만 원으로 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생기셔야 돼요. 뭐냐면, 뭐 자기가 알려준 대로 1년만 하면 1, 2년 후에 몇 천만 원이 된다고? 어떻게 해서 몇 천만 원이 쉽게 돼?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이라서 쉽게 큰 돈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크게 두 줄기예요.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1위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1위? 강예요. 예.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에요. 이게 5나이, 6나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2위 업체는 어딘지 아세요? 이 업체? 네. 맞아요. 그 혹시 이 업체에 가입 혹시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다 가입되시나요? 이 업체가 꽤 있네요. 네. 이 업체는 드라이 방식이에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드라이 방식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려볼게요. 자, 잘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내 친구예요. 내가 내 친구 하나를 가입을 시켰어요. 내가 내 친구 하나를 가입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대박이에요. 드라이 마케팅에서 드라이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몇 년을 이렇게 열심히 하더니 얘 밑에 있죠? 매출이 10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100억에. 그리고 이 친구는 한 달에 억을 벌어요.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했죠? 네. 성공한 거잖아요. 1억 정도 벌면 한 달에. 그렇죠? 그런데 봐보세요. 내 친구 위에 나는 내 친구 한 라인밖에 없어요. 내 친구는 이렇게 두 라인이 양쪽에 있는데 나는 내 친구 한 라인밖에 없어요. 그럼 내 통장에 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요. 그렇죠. 10원 안 들어요. 10원 한 푼. 그런데 있죠?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100억의 매출이 적은 매출이에요? 큰 매출이에요? 큰 매출이죠. 회사의 경사예요? 아니에요? 회사에 경사죠. 1년이면 1200억이잖아요. 회사에 엄청난 경사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냉정하게 여쭤볼게요. 이 100억의 매출 나 아니었으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내가 내 친구 가입 안 시켜서 봐요. 이 100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100억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서 나한테 10원 한 푼 안 줘요. 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5라인, 6라인 있어야 되는 브레이크의 방식. 나는 한 라인밖에 없어요. 한 라인에 100억, 1000억의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중간 직급자도 못 가요. 예. 꼭 그 고소득자 못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일은 어쩌나요? 우리 믿음일. 잘 보세요. 얘가 내 친구예요. 얘 내 친구가 나한테 어느 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무 고마워. 내가 믿음일에서 한 10만 원 정도씩 한 달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길래 장을 보거든? 그런데 나 이제 공짜가 됐다? 10만 원 이상이 들어와. 좋은 일이죠.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한 5-6명 그 세미나에 모시고 왔더니 회원자 한 100여 명 되더니 몇 달 지나서 12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 또한 12만 원 들어왔어요. 네. 내 친구 어느 날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미나에 한 4-50명 모시고 가니까 내 밑에 회원이 8-9천 명 돼서 10만 원 자국했는데 거의 9천만 원이 들어와. 나도 똑같이 들어와요. 내 친구 밑에 회원이 많아져서 매출이 많아져서 친구 통장에 1억이 들어가면 나도 1억이 들어오고 5천만 원이 들어가면 나도 5천만 원이 들어오고 3억이 들어가면 나도 3억이 들어오고 나는 한 라인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한 라인만 가지고 그것도 먹거리로 어마어마한 고소득자가 되는 것 우리 믿음일밖에 없어요. 그제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자기는 우리 믿음일 그냥 초창기에 처음에 한 작년 한 12월 달인가 이렇게 잠깐 가입해놓고 관심도 안 가졌었대요. 자기는 이거 바빠서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한두 명 이렇게 자기 밑에 한 명밖에 없대요. 그 한 명인가 가입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서 막 퍼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먹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수당 받았던 걸 우리 믿음일 본인 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다 뜨거든요.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3만 원 정도밖에 장부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달에. 근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들어왔대요. 3만 원, 장부기 했는데 17만 원, 20만 원, 36만 원, 뭐 이렇게 40만 원까지. 3만 원 장부기 했는데. 3만 원 장부기가 공짜를 떠나서 어떻게 열몇 배 들어와 버린 거죠? 예. 네. 어떻게 했어요? 기분 좋지 않나요? 이 현상이 우리 믿음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중에 또 우리 믿음의 장점. 휴면 고객 없고 15대까지 소실 없이 2%. 다른 네트워크는요. 회원 밑에 아무리 가입시켜놔봐야 결국 10% 20%만 이렇게 조금씩 사고 움직이지 80-90%는 다 잠자는 고객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이는 잠자는 고객이 없어져요. 왜? 내 밑에 있는 회원들 관리를 회사에서 다 해줘요. 회사에서 수시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 드려요. 네. 그 감자탕이 올라왔습니다. 추어탕이 올라왔습니다. 국회의원고요. 화학조미료를 하나도 안 넣은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3대 분이 있잖아요. 오늘 뭐 먹지? 하다가 우리 믿음을 해서 카톡 문자 받고 야 이거 맛있겠다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일에서는 회원 관리를 회사에서 다 있다 보니까 잠자는 고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 꼭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회장님, 우리 믿음일은 이 1대에서 15대까지 2%씩 다 들어오잖아요. 보통 다 1대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 가입을 시켜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회장님,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제일 단짝 친구를 1대에다 가입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이 친구 밑에다가 이렇게 가입을 시켜줬어요. 이 친구 밑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친구들은 우리 믿음에서 장도 보고 세미나도 보고 저거 사업도 하는데 정작 이 일대에 있는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장도 안 보고 세미나도 안 보고 저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왕 안 할 친구니까 그냥 좀 빼내버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빼내면 이 밑에 16대가 한 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빼내면 좋게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매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월말에 15대 밑에 16대, 20대, 30대 그 밑에 있는 매출이 올라와서 이 빈 공간들, 매출 없는 공간들 다 채워줘 버려요. 맞아. 잘하시네요. 암식으로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빼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있죠? 이 친구, 이 고등학교 동창, 제일 친한 동창, 결국에 가서 우리가 사업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게 돼요?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이 케이스가 얘기해드려요. 이 친구가 열심히 나중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친구를요, 회사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회사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가만두지 않느냐? 월말에 다른 네트워크들은 마감 짓느라고 정신없는데 저희는 마감이라는 걸 안 써요. 그냥 정산만 딱 해서 다음 달 5일날 통장에 돈 넣어드리거든요. 근데 월말에 정산을 할 때 이 친구한테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버려요. 예,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얼마 이상 하면 수당이 들어온다고요? 3만 원. 이렇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고객님, 믿음이 갑니다. 고객님 하유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3만 원 이상 잔고하면 5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막 협박하는 게 아니고 예, 상황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하죠.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휴먼 고객이라는 뜻이 잠자는 고객이거든요. 혹시 이런 전화 받으면 잠이 깰까요, 안 깰까요? 예, 낮잠을 이렇게 막 졸려서 자고 있는데 믿음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믿음입니다. 고객님 하유에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3만 원 이상 잔고하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참 깨겠죠. 예, 그래서 우리 휴먼 고객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실은 3만 원 이상 잔고하면 2만 원 들어갑니다. 해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3만 원어치를 만 원 주고 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은 다른 데서 잔고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믿음이라는 지금 1,300가지가 넘게 실력이 있는데 그 먹거리들이 다른 데서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입점하는 조건이 있어요. 다 하는 것보다도 같거나 저렴해야 돼요. 네. 그러면 다른 데보다 같거나 저렴하잖아요. 다른 데서 사서 먹는 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사서 먹다 보면 돈이 되잖아요. 네, 우리 믿음에서 장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인 안에서는 그 잠자는 고객이 없어진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 그 행운을 잡으셨습니다. 네, 어떤 행운을 잡았느냐? 우리 믿음일 3만 원 이상 장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300가지가 넘다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 50만 원, 그리고 저번 달에 140만 원 장보기 한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많은 분도 있대. 예, 140만 원 장보기. 우리 장진기 프로님 얼마 장보기 하셨나요, 저번 달? 32만 원. 네, 이렇게 3만 원만 해도 되는데 10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뭔가 좀 더 혜택을 드려야겠다는 생각하에 10만 원 이상 장보기 하신 분들에게 7월달부터 10만 원 이상 장보기 한 분들에게 후원 나눔 보너스라는 게 지급되는데 10만 원 장보기했는데 1억을 벌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10만 원 장보기했는데 1억을 버는 마케팅을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내 밑에 있는 파트너들, 내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우리 미팅일 안에 모든 고객들 10만 원 이상 장보기 하신 분들요 컴퓨터에서 월말에 한쪽에 모아서 돌려요. 랜덤으로 컴퓨터 안에서. 그래요. 이제 정확하세요. 네. 돌려요. 돌려서 1대에서 20대까지 두 라인으로 쫙 펼쳐요. 1대에서 20대까지. 1등 20대에서 1대까지 0.1, 0.1, 0.1%씩 다 들어와요. 그럼 얼마냐? 1억이에요. 2등 5천만 원, 3등 2,500만 원.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마케팅이냐면 봐보세요. 오늘 막 가입했어요. 오늘 막 내 밑에 회원 한 명도 없어요. 10만 원 장보기를 했더니 랜덤으로 돌려서 1등이 되어버렸어요. 어때요? 괜찮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또는 한번 사가지고 꽝 되면 휴지조가 되죠. 일주일 동안만 기분 좋았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먹거리 산 거잖아요. 예, 장보기 사서 내가 내 식료품으로 다 먹었잖아요. 예,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자 말씀드릴게요. 1대에서 20대까지 지금 꽉 찰까요? 안 찰까요? 이제 시작했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안 차죠. 아직은. 예. 1대에서 20대까지 꽉 차려면 회원 숫자가요 200만 명이야. 200만 명. 예. 그래서 200만 명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앞으로 한 5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예. 마켓 관리가 지금 1,000만 명이 7년 만에 되거든요. 예. 그런데 5년이면 200만 명은 그냥 무난히 넘어가겠더라고요. 우리도. 예. 자, 그래서 좀 낮춰볼게요. 100만 명. 100만 명은 3년 안에 될 것 같더라고요. 100만 명이었을 때 1등은 5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네. 10만 원 장부했는데 5천만 원 벌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2등 2,500만 원. 이것도 괜찮죠? 네. 3등 1,250만 원도 괜찮죠? 자, 더 내려가 볼게요. 10만 명이
10만 원 장보기 이거 내년이면 되거든요. 10만 명이 10만 원 장보기 하면 1등이 5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떠세요? 별로예요? 괜찮죠. 네, 괜찮죠? 1등 250만 원도. 자, 더 내려가 볼게요. 5천 명이 10만 원 장보기 하면 1등 25만 원이에요. 네. 이건 어떠세요? 아시면서 아, 이거 괜찮아요? 마음씨가 참 좋은데요. 네, 작게 느껴지진 않죠? 이게 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1등이 100만 원 되기 전까지는 1등에게 무조건 100만 원 별도로 드려요. 네. 1등이 50만 원이다. 5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1등이 90만 원이다. 9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 누르는 걸 언제 누르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눌러놓고 1등 누구 2등 누구 하면 이게 뭔가 좀 조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우리 대세미나가 있어요. 이번에 체육관에서 했던 것처럼 대세미나 때 저번 달 1등이 이번 달에 와서 버튼 우리 보내는 데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모니터에 드라이브를 쫙 펼쳐져요. 이번에 버튼 눌렀잖아요. 대형 모니터 쫙 펼쳐져요. 그래서 이번에 1등에 100만 원 받았어요. 네, 1등.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이분이 네,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네. 밑에 네. 이분 밑에 있는 분이 1등이 됐는데 그분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폰서시니까 대신 받아서 전달했어요. 근데 이분 밑에 계신 분이 얼마나 재밌냐면 회원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17만 원 잡았어요. 17만 원. 딱 한 번. 17만 원 잡았는데 100만 원 받아버린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전까지는 100만 원 별도로 드린다. 그런 데 있죠. 혹시 이런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요? 그 산에 도덕을 캐러 올라갔는데 네, 내려오다가 발에 뭐가 걸려서 보니까 탄산이 네. 기분 좋죠. 네. 그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미디밀에 5천 명이 10만 원만 장을 봐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기에서는 1등이 25만 원이지만 5천 명이 10만 원만 장을 봐도 이 1대에서 15대까지 2%씩 들어오는 이 프로보너스 있죠? 얼마 받는 분이 탄생이 되느냐? 500만 원 받는 분이 탄생이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 우르르 탄생이 돼요. 네. 5천 명 10만 원 장보기만 해도. 또 10만 명이 10만 원 장보기 하면 1등이 500만 원이라고 했죠?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프로보너스에서 억대가 탄생해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억까지 우르르 나와요. 우리 믿음에서 10만 원 장보기만 해도 이 현상이 일어나요. 3년 안에 100만 명이 10만 원 장보기 하면 1등이 5천만 원인데 프로보너스에서 10억까지 나와요. 월 소득이. 이게 뭔지 아세요? 다들 황당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효과하고 똑같냐면 30대 초반에 젊은 여성 대표가 먹거리 쇼핑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쇼핑몰이 7년 만에 1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10년 만에 2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 현상이 바로 먹거리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게 확산이 될 거예요. 네, 엄청난 소득자들이 나오니까. 아셨죠? 근데 이 과정 중에 중요한 거 꼭 필요한 제품만 사서 먹었다. 네, 필요하지 않은 거 산 거 없다. 두 번째, 나만 장봐도 된다. 다른 네트워크들, 내 밑에 파트너들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무너지지 않는다. 실컷 몇 년을 회원들 가입시켜놨는데 다 무너지거든요. 네트워크 회원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 줄 아세요? 맨 밑에서부터 무너져요. 맨 밑에 있는 분은 밑에 뭐 회원도 없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금방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밑에가 금방 포기하면 위로 쭈르륵 포기하는데 우리 믿음이는 맨 밑에 있는 분이 10만 원 장보기에 꼭 필요한 먹거리만 샀을 뿐인데 10만 원 장보기 하면 여기에서 1등도 2등도 3등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밑에서 10만 원 장보기를 하면 그 위에 분들이 3만 원 이상 장보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3만 원만 장보기해도 밑에 매출자한테 2%씩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결국 우리 믿음이는 맨 밑에가 튼튼하다 보니까 위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누구나 성공하는 방법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기 아시는 업체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대표님 여기 아시는 업체들 몇 개나 되시나요? 여러 개인가요? 몇 개 없네요. 뉴스킨, 예. 아메이, 예. 메터미, 벤터미, 네. 오, 오. 하이리비. 아유 많이 하시네. 인젝터 다 있네. 우리 대표님은
한 500년 전에 이렇게 관심이 좀 있던 분이시고, 여기 대표님은 최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최근 걸 다 하시고. 예. 자, 이 표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표예요. 해마다 7월 30일 날이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해요. 제가 1위에서 20위까지만 좀 뽑아봤어요. 자, 1위 1조 2천억, 2위 9천억, 이래요. 자, 이 칸 한번 봐볼게요. 여기 칸. 빨간색이 많이 보이나요? 검정색이 많이 보이나요? 예, 검정색은 한 4개밖에 안 되죠? 빨간색 매출 떨어진 업체들입니다. 매출 떨어진 업체. 자, 1위 업체 1조 2천억에서 1조 1천억, 9천억에서 8천억, 5,700에서 5,200억, 3,400에서 2,400억. 매출 떨어지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1,000억 되죠?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느냐? 경기가 안 좋아요. 화장품, 건강식품 팔기도 어렵고 사주기도 이제 어려워요. 얼굴 보고. 매출이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대세는 뭐냐? 먹거리예요. 이제 다 먹거리로 올 거예요. 우리 쪽으로. 네. 자,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렇게 매출도 떨어지고 경기도 안 좋은데 한 달에 돈천에서 억을 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1위 업체 400명이 넘고 3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150명이 넘고 그래요. 한 달에 돈천에서 억을 버시는 분들. 이분들 중에는요 1억에서 3억도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이분들처럼 되고 싶지 않나요? 되고 싶죠? 네. 자,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하길래 한 달에 돈천에서 억을 버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어요. 1억 버는 분들 만나봤어요. 뭐가 특출난 능력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냥 마음씨 고운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근데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업체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봤는데 방법이 깜짝 놀랐어요. 100%다 똑같았어요. 100%.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 계속 오다가 보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억이 들어오고 있대요. 예. 방법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희한했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99%의 회원들 이분들하고 똑같이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분들은 되는데 왜 여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안 될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답을 제가 찾아냈어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죠. 그 답대로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면 이분들처럼 100% 되게 돼요. 100%.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알려줘야겠죠?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답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1,600만 명의 경제 인구가 있어요. 1,600만 명이 돈 벌어서 가족들 먹이 살리는 거예요. 네. 1,600만 명의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 공무원들 빼고 가입을 할 사람들 빼면 약 900만 명 정도 돼요. 900만 명 안에서도 네트워크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 난 다른 데 관심 없어.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빼면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숫자는 500만 명이 최대 숫자. 이게 검증이 됐어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들 사업 설명할 때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00만 명이 가입이 됩니다.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데이터를 모르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건죠. 시간 속에서 검증된 결과치를 가지고 산출해내야 되는 게 데이터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500만 명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30년 데이터. 자, 봐보세요. 우리나라 1위 업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 됐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30년 동안. 회원 숫자 100만 명 넘었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100만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1위 업체가 최고의 기록을 갱신했어요. 300만 명을 넣었어요. 300만 명. 그런데요, 300만 명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제 300만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400만 명, 500만 명 넘겨본 역사가 30년 역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뭐라고 말하느냐. 1,000만 명, 1,500만 명이 가입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분들 연구를 했어요.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공통점이 뭐냐? 50만 명 안에 시작했어요. 50만 명 안에 시작한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곧 뭔 말이냐 이거예요. 처음에 가입하면 1번이에요. 1번부터 쭉 해서 50만 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거의 없어요. 왜 없냐? 이 현상 때문이에요. 자, 봐보세요.
지금 저한테 듣는 얘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최초의 얘기예요. 제가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연구한 겁니다. 자, 500만 명이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50만 명이 가입하면 몇 명 중에 한 명 가입된 건가요? 10%예요. 예, 10명 중에 한 명 가입된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이 100% 일어나요. 실컷 가서 얘기하니까 안다는 소리가 미안해 나 가입해서 그런 거예요. 실컷 가서 얘기하니까 야, 나 우리 누나 가는데 내 동생이 하는데 그런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되죠? 100% 어떤 사람 주변에 가입한 사람 주변에 아니 누구든지 가더라도 그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 다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 가입되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가서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 주변에 내 경쟁자들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50만 명이 넘어가면 성공자가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분들 중에도 상위 1% 최고 직급자 억대를 버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최고 직급자가 됐을까 궁금했어요. 답을 찾았어요. 5만 명 안에 시작했어요. 5만 명. 네트워크는 누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일찍 시작하는 네, 거예요. 빨리 시작하라. 빨리 시작하는 게 네트워크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보고가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평범한 거잖아요. 평범한 거예요. 결국 누가 성공하느냐?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네트워크였어요. 네. 이해가셨어? 그리고 또 하나. 네트워크는 10,000명 넘은 업체를 선택해야 돼요. 그 많은 네트워크 업체들 중에 10,000명 되기 전에 으르르 없어져 버려요.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가 121개가 그랬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110명 줄었어요. 작년에 105개인 거예요. 네. 계속 막 없어져. 네. 무등록 돼 있는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해요. 네트워크는요. 그래서 10,000명 넘은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소문이 무섭다고 4,000명, 5,000명만 가입돼도 소문나요. 제품 별로야, 마케팅 별로야 하고 없어져 버려요. 네. 10,000명이 넘어야 검증이 되는 업체인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우리 믿음의 회원 숫자 50만 명 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네, 힘 빠지는 소식이죠? 네, 그렇죠. 50만 명 넘었으니까 우리 믿음의 회원 숫자 5,000명입니다라고 하면 5,000명. 네, 10,000명이 안 넘었죠? 회사가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회원 숫자 이제 4만 명 넘었어요. 4만. 이제 4만. 자, 50만 명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5만 명은요? 10,000명은요? 넘었죠? 이 10,000명의 5만 명을 뭐라고 하느냐? 검증된 초창이라고 그래요. 왜 5만 명 안에 있는 분들이 상위 1%가 되는 줄 아세요? 5만 명 전에는요, 어디를 가서 얘기해도 몰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댁에 돌아가셔서 친구들 10명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너 믿음이라고 들어봤어? 믿음이 들어봤어? 물어보죠? 10명이 다, 안 들어봤는데 그럴 거예요. 이게 뭔 기간인 줄 아세요? 쓸어담는 기간이에요. 어딜 가서 얘기해도 다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쓸어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5만 명 안에 있는 분들이 상위 1%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5만 명 안에 엄청난 이게 좋은 기회라는 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 우리나라 이회업체 있죠? 우리가 소세지 납품했던 이회업체 회장님이 첫 세미나를 일산 우리 옆에 일산 오리집에서 하셨대요. 유튜브 강의 나와요. 그런데 그 17명이 공교롭게도 다 신용불량자였대요. 17명이 다. 그런데 우리도 그 본인들이 신용불량자라고 상상을 하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앞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몇 년 지나면 한 달에 1억씩 들어갈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허황되게 들리세요? 현실 가능하게 들리세요? 허황되게 들리죠? 그런데 있죠? 거기 17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지금 1억을 벌어요. 그 허황된 금액을 지금 벌고 있다고요. 왜 벌까요?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요. 초창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거기에서 1억 버는 것보다 우리 믿음인에서 10억 버는 게 100배 선배죠. 정말 100배 선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화장품 건강식품이죠? 우리는 먹거리예요. 거기는 한 라인 가지고 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한 라인 가지고 돈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어마어마하게 돼요. 100배 선배죠. 오늘 이 자리가, 이 귀한 자리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그 업체 17명 중에요. 17명 중에 몇 분은 그래 하고 뛰어들어서 지금 억대 숫자가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무시해버린 분들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때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벌고 있어? 하고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몇 년 후에? 그랬더니 벌써 100만 명, 200만 명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해도 당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 얘기 야 실행성이다 해봐야겠다 하고 헤어드신 분들은요 2, 3년만 지나도 뇌업의 속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나도 다시 해봐야지 하고 헤어드신 분들은요 그때는 벌써 우리는 100만 명, 200만 명이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정말 다 이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놓치실 분들이 있으면 어쩌나 하고 그런 생각,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릴 방법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딱 누구나 1년이면 성공하는 방법인데 70계단만 올라가시면 돼요. 이 70계단이 뭐냐? 오늘 댁에 가셔서 이렇게 댁에 가셔서 핸드폰 주소록을 보고 70명의 리스트만 뽑으세요. 딱 70명. 예, 더도 말고 더 할 필요도 없어요. 내 핸드폰에 1000명이 있더라도 70명만 뽑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제 세미나 한 번씩만 듣게 해보세요. 한 번씩. 제가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번씩만 와서 듣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20명 정도 듣게 하면 벌써 그 밑에 한 1000명, 2000명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4, 50명 제 세미나 한 번씩만 듣게 하죠. 그 밑에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1년, 2년 지나봐요. 그때는 70명이 아니고요. 한 700명 리스트 작성해야 될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그 이사님한테 여기 인공눈 여기 우리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사님 저도 이 나이에 꿈을 꾸며 믿음일에서 좋은 먹거리 먹고 많이 알려서 성공자 되려고 명단 작성했습니다. 믿음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셨는데 이 인광근 우리 사업자님 연세가 83세세요. 83세. 제가 이 카톡을 이렇게 받고 이사님한테 보내주고 제가 보고 잠이 안 왔어요. 83세신데 내년이면 84세, 내후년 85세신데 85세인 분이 한 달 소득이 몇 천만 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좋은 일도 하고 가족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용돈도 많이 주고 자녀들한테. 네. 그게 이루어진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 성공이라는 거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누굴 만나느냐, 어떤 시스템에 내 몸을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성공하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기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에 이렇게 직급이 있어요. 8단계 직급이 있는데 다른 네트워크는 이 직급을 따기 위해서 매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 그런 거 10원 하나 없어요. 우리 소득 개념의 직급이에요. 내 통장에 1000에서 5000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걸 풀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자동차를 뽑아들이고 한 달에 2, 3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려요. 이분 하신 일 3만 원 이상 장문이 한 번밖에 없어요. 1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 홀인원 풀어요. 회사에서 대형 자동차를 뽑아들이고 한 달에 대형 5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려요. 제가 앞에서 왜 웃으시는지 알아요. 골프용어라고 웃으시는 거죠. 제가 골프용어로 지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골프에 티샷이 있잖아요. 티샷.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티샷이 있어요. 우리 티샷은 뭐냐? 텔레폰 샷은 티샷. 우리는 전화 한 방으로 끝낸다. 해서 골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믿음일의 최고 직급 그랜드 슬램 챔피언이에요. 월 10억을 벌면 최고 직급자가 돼요. 3년 안에 3분 이상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3분 안에 우리 지금 최용찬 우리 대표님이랑 장진기 대표님이 들어가실 확률이 높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그 최고 직급자가 되면 뭘로 시상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이유업체 있잖아요. 첫 세미나를 17명 신용불량자들이 앞에서 하셨다 했잖아요. 그 업체 최고 직급자가 되니까 회장님이 뭘로 시상을 하는 거 아세요? 10억을 지게차를 써서 줘요. 유튜브 봐보세요. 신용불량이었던 17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그 10억을 받았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 스케일이 크잖아요.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억. 여기 지게차인데 저는 포크레인으로 떠서 드리는 거예요. 꼭 받으세요. 네. 인상이 참 웃는 얼굴이시고 인상이 너무 앞에서 웃고 계시니까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 이제 제가 짓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혹시 내가 세운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거 어떨 것 같으세요? 기가 막히죠? 세운 계획마다 다 이루어진다면 이거 엄청나죠? 저는 97년도에 어떤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97년도부터 거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왔어요.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본인들이 세운 계획 다 이루어져요. 실예로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햄소세지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데 햄소세지 공장 하기 전에 식당을 먼저 했어요. 부대찌개 식당. 돈버시라고 해서 서신동 로드백화점 옆에서 화학조미료가 단 한 가루 한 방울도 안 들어간 부대찌개를 개발해서 식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있죠. 햄소세지도 제가 직접 손님들 보는 앞에서 만들었어요. 친환경으로. 제가 이 햄소세지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저예요. 저예요. 제가 햄소세지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햄소세지보다 더 맛있고 건강한 거 없는데 무항생제 돼지고기에 아질산 나트륨 증량제 방울에 색소도 안 넣고 친환경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소문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소문날까? 그걸 연구를 했어요. 햄소세지의 종주국 하면 어딘 줄 아세요? 독일이에요. 햄소세지 종주국. 독일의 마이스터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나? 독일은 햄소세지를 아무나 잘 못 만들어요. 주식이다 보니까 4년, 8년 전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나 봤더니 독일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시국 올림픽이 열려요. 전 세계 거의 한 50개국 1000여 개 업체가 출전해서 메달 딴 걸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다. 나도 시국 올림픽에 출전해야겠다. 그리고 메달을 한두 개 가지고는 소문 안 날 것 같고 10개 이상의 메달을 따고자 하고 목표를 썼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10개 이상 따오는 거 쉬운 일일까요? 황당한 일일까요? 황당한 일이에요. 제가 독일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10개 이상 따오겠다고 하니까 저 아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 대표, 꼭 그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 시골 조그마한 저수지에서 스케이트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타다가 조금 탈 줄 아니까 저 동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올게요 하는 거 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요. 자, 저는 97년도부터 계획을 세우면 제가 어떻게 이루어왔느냐? 자,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획이 세워지면 노트에 적는다. 3년 6개월 동안 쓴 제 사업계획 노트예요. 계획을 노트에 적은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 이루어질 확률 만배 차이가. 우리 믿음일 오늘 집에 가셔서 70명 리스트 작성하신 분 무조건 1, 2년 월 1,000만 원 이상 되세요. 그리고 이 계획도 세워놔야 돼요. 내년에 내가 얼마 정도 소득이 되겠다. 내후년에는 얼마를 벌겠다. 이거까지 적어놔야 돼요. 적으신 분과 안 적으신 분요. 절대 안 적으신 분은 안 이루어져요. 안 적으실 분들은 그냥 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맞아요. 꼭 적어야 돼요. 적어야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을 눈에 보이게 붙여놓는다. 2019 IFFA 독일 시기올림픽 출전 메달 10개 이상 획득.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말한다. 계획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만 있는 확신보다 말하는 확언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세요. 말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햄소세지를 만들다가요. 손님들 테이블에 부대찌개가 끓거든요. 국자를 가지고 와서 제가 다대기를 저어드리면서 얘기했어요. 고객님, 제가 3년 후에 독일 시기올림픽 출전해서 메달 10개 이상 따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또 옆에 테이블에서. 그렇게 3년 했어요. 3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사장님, 동메달 하나만 따오셔도 대단한 거예요. 하시잖아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저희 부사장님하고 8시 반, 9시 영업이 끝나고 나면 12시, 1시까지 연구하고 만들었어요. 한국적인 햄소세지면서 유럽인들이 마시는 햄소세지. 집에 오면 새벽 2시, 6시까지 4시간 자고 7시 반 출근. 이걸 3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만 쉬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토요일, 일요일 쉬고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변해버려요. 제가 71kg, 2kg 나가거든요. 10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저희 식당 모델을 제가 이렇게 직접 했어요.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우주연 닮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모델을 썼어요. 예, 우주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3년을 이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져버린데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해버려요. 얼굴 살이 쭉 빠졌어요. 광대뼈 밑에 고립해요. 이북도 너무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 부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느 날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저는 이 기미가 있잖아요. 햇빛 많이 보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미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랑 우리 부사장님이랑. 그리고
김에서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살짝 남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거 올 겨울에 빼려고 했더니 서울에서 세미나 하는데 빼지 말래요. 보기 좋다고. 보기 좋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3년을 하고 독일 시기고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SBS 전문 뉴스입니다. 서주영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 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잘게 가른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를 넣습니다. 고기를 채워 모양을 만들고 참나무 연기로 향을 입히면 먹음직스러운 소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임실의 둥지를 튼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소시지 업체가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우리 임시를 대표하는 구워 먹는 치즈,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묵은지, 또 우리 청양고추, 또 인삼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인 맛으로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출전해서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로 아시아 최다 메달 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있죠? 이 성공의 방법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거든요. 제가 애가 넷인데 우리 둘째가 전라북도의 신문에 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기네스북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네스북. 네. 한국에도 기네스북이 있어요. 한국기록원이라고. 우리 아이가 한국기록원에 등재됐어요. 이 옆에 계신 분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님이신데 뭘로 등재가 됐느냐? 아빠가 요리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요리가 심해요. 우리나라의 식품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술 만든 거 주조, 가장 어려운 게 국어예요. 식품과학 떡제조. 고등학생이 10개를 땄다 그래서. 그래서 최연소 최다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된 거예요. 예. 근데 얘가 이렇게 다 딸 수 있었던 이유, 적어놓고 붙여놓고 말하고 그 기본이에요. 준비운동이에요. 진짜 성공의 법칙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만 알고 나시면 오늘부터 인생이 변할 겁니다. 다 이룰 겁니다. 성공의 진짜 법칙, 제 노트에 보면 층계들이 보이시죠? 네. 층계의 법칙을 알게 되면 모든 계획을 다 이뤄요. 100계단짜리 층계가 있다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나요? 못 올라. 못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한 50계단 올라갔다가 힘들어하고 내려와 버려요. 한 90계단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올라가요. 90계단 올라갔다가 야 이거 더 이상 했다가 죽어버리겠다고 내려와 버려요. 그 사람이 몰랐던 게 있어요. 성공의 법칙 중에. 뭘 몰랐느냐? 50계단은 50계단만 올라가면 되고 90계단은 10계단만 올라가면 되는 기뻐해야 되는 과정의 단계, 관문의 단계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과정 관문을 기뻐하게끔 해놨더니요. 우리 아이가 10개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56번을 봤어요. 보통 사람들 한두 번 떨어지면 포기하는데 얘는 기뻐서 전화 와요. 아빠 나 또 떨어졌어. 50계단 올라가네. 실력 좋아졌어. 3-4번 떨어지면 다 포기하거든요. 얘는 더 기뻐서 전화 와요. 아빠 나 90계단 올라왔어. 실력 어마어마한 게 많이 쌓였어. 다음번에 합격할 것 같아. 우리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어떤 뭐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실력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시험을 하는데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지고 있을까요? 실력이 나빠지고 있을까요? 무조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기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또 떨어졌네, 또 떨어지고 나서 포기하고 나중에 자살까지 해버려요. 성공의 법칙을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포기만 안 하면 그 과정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실력은 계속 좋아지니까 결국은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과정을 기뻐하니까 포기를 하고 탔다는 거예요. 저는 97년도부터 이 방법을 알고 모든 과정을 다 기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런 계획들 나중에 지금 책으로 쓰고 있거든요.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다고?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다고? 네. 근데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층계의 법칙. 근데 저는 10년 전에 3조의 계획을 세웠어요.
3조 되는 기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교육을 썼어요. 근데 이 3조의 기업은요, 100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3조 개의 계단을 올라가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달려왔던 길, 제 주변 분들 어깨에 얹어드리면 버틸 사람이 드물 거예요. 앞으로 달려갈 길도 버틸 사람이 드물 거예요. 제가 실례로 이렇게 식당을 했어요. 동거시지 않은 28평. 식당을 하다가 일공장을 세웠어요. 사는 분 옆에. 직원들 11명을 뽑았어요. 아무리 조그마한 소세지 공장이지만 기계가 너무 비싸서 제 모든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네, 대출까지 받아서. 그런데 저는 고정비가 한 달에 한 3, 4천 나가더라고요. 저는 6개월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제품이 너무 뛰어나니까 6개월만 버티면 하루 생산량 1톤 다 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년 6개월 넘게 제품이 납품이 안 됩니다. 안 받아줘요. 이름 없다, 시골에 있다, 조금만 안 받아줘요. 2년 6개월을 제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벌어놨던 돈으로 몇 달 월급 줬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신협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5천 1억을 샀어요. 3달 주니까 다 차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아는 분들, 친척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을 버텨나갔어요. 그런데 있죠? 그렇게 버티고 나서 독일 시립올림픽을 나갔다 왔어요. 거의 3년 만에.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마켓컬리, 오아시스, 초록마을 아시죠? 초록마을, 롯데백화점 이런 데 다 납품돼버린 거예요. 하루 생산량 1톤이 다 차버렸어요. 더 이상 주문받을 수가 없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저한테 1,000에서 1,500만 원씩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고생 하다가 살만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나죠. 한 달에 1,000에서 1,500만 원씩 떨어져 봐요. 그래서 확실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목표는 연매출 3조다. 이 공장을 바로 가요. 이 공장을. 직원들은 30명을 넘게 뽑아요. 공장 규모는 훨씬 더 커졌어요. 고정비가 한 달에 3, 4천이 문제가 아니에요. 1억 3, 4천. 그때부터 어떻게 생활했겠냐? 15일만 넘어가면 가슴 답답한 숨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살이다.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하루씩만 버텨나가다 보면 어느 날 올라갈 텐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공장도 안정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제조업은 잘해야 300원인 거예요. 3조는 택도 없는 거예요. 3조를 하기 위해서는 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없는 유통을 만든 게 지금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제일 힘들어요. 제조업할 때 사인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10달 동안 지금 오늘이 403번째 되는 세미나를 하니까요. 매일 토요일 월요일은 부산 대구 쪽 갔다 오면 새벽이에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9시, 12시, 9시 세미나를 해요. 다음날 서울 올라갔다 와요. 서울에 가서 또 세미나 2-3번 해요. 또 내려오면 또 새벽이에요. 그 다음날 또 경기도 좀 갔다가 2-3번 세미나 하고 내려오면 또 새벽이에요. 저 있죠. 지금까지 하루에 2-3시간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52이거든요. 이렇게 세미나를 하다 보면 저녁 세미나 때는 몸이 막 다운이 돼요. 녹초가 돼요. 그런 데서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제가 1년 동안 자동차를요, 11만 7천 km를 탔어요. 1년 동안. 지금 3바퀴를 돈 거예요. 지금 한 바퀴가 4만 km거든요.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세미나 한 번이 10계단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내 몸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기뻐 날아갈 때요.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야, 오늘도 30계단 올라갔네. 아침에 5시 반만 되면 눈이 떠져 버려요. 야, 오늘도 한 20계단 올라가게 됐네. 이렇게 마음이 기쁘다 보니까요. 2-3시간만 자도 피로가 풀려버려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오늘은요 지금 거의 1시간을 안 자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제 내려오니까 새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날을 새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손님 맞이하고 막 행사를 하는데 정신이 멍한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멍한 상태로 또 지금 세미나를 들어섰는데 이 세미나에서 기분이 지금 날아갈 때까지 좋은 거예요. 왜? 또 10계단 올라가는 거 아니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막 피곤해 보이진 않죠? 기분이 좋으면 이해가 씩씩해 보여요. 더 씩씩해 보여 오늘은.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내 이 정신은 모든 성공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달린 데 있는데 내 이 몸도 성공의 체질로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전주에 건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오르다가
중간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시다가 제 옆에 멈추시더니 헬멧 벗고 선글라스를 딱 보는데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아,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여쭤보니까 76세래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고 있어요. 60대에 퇴직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흙도 말고 맑은 고기도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산악자전거를 선택을 했대요. 처음에는 못 올라갔대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올라가지고 쉬어지고 운동이 되더래요. 그렇게 16년을 자전거를 타대요.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 허벅지가 저보다 굵고 단단한 거예요. 제가 얼른 우리 부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자전거 한 대 사드렸어요. 저도 한 대 샀어요. 그리고 제가 부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계획을 이루려면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언제까지 하겠다. 제가 믿으면 얼마만큼 해보라고 했어? 1년. 자전거 제가 6개월을 잡았어요. 부사장님, 우리 내일부터 6개월 동안 새벽 5시 반에 만나서 2시간씩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자전거를 합니다. 하고 둘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저예요. 저도 처음에 한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저희 부사장님이신데요. 저보다 6살이 많아요. 몸도 약하고 관절염도 있으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얼굴이 많이 깎였어요. 밀고 그러다가 전진한 후에 거울바위랑 바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함주의 계획을 세웠듯이 계획을 크게 세웠어요. 야, 내가 이 바위만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겠다. 하루에 30번씩만 도전하자. 자전거를 다 타고 마지막에 여기 가서 30번씩 도전하는 거예요. 2015년 11월 말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성공의 법칙이 그 기간 동안에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관절염이 좋아져서 오케이. 좋아. 정신 집중. 정신 집중. 오케이. 제가 외치는 소리 들리세요? 끝까지. 저는 바위를 연습하니까 침대가 올라갔더라고요. 굴곡이 져서 좀 쉽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고요. 처음에 한 계단도 못 올라갔던 조명당 계단이 다 올라가죠. 세상은 꼭 내가 가진 많은 꿈을 하나 남김없이 그리고 눈이 와서 팽판이 졌어요. 한 걸음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성공의 법칙이 다 똑같아요. 공부도 일도 사업도 운동도 하다가 보면 난관을 미치거든요. 사람들은 그때 멈춰버리고 포기해요. 자전거를 못한다. 그날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90일 만에 고가에 올라갔어요. 일어설 수 있는 건 모든 세상 속에 나를 향해 제 마지막 목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전국일보 신문에 우리 도지사님, 교수님이신데 전국일보 신문에 제가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자라고 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일 수익으로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게 또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저는 꼭 이룰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그 1년 솔직히 가만히만 있어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속았다 생각하시고 1년 동안 70명 리스트 뽑아서 제 때문에 한 번씩만 느껴보세요. 내년 이맘때 정말 인생이 100%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꼭 이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적으로 강의